안녕하세요. 서동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수빈입니다. 네, C 프로그래밍 기초 2주차 기본 입출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인 C 프로그래밍을 공부하기에 앞서 간단하게 우리가 왜 코딩을 배워야 되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정 교수님, 네. 코딩을 배우면 좋은 점이 뭘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코딩을 배우면 우선 첫 번째로 생각하는 방법을 좀 많이 터득을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코딩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그 프로그래밍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명령어들의 집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동작이 되는데 이 명령어를 넣어주지 않으면 결국 동작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명령어들을 생산해내는 과정에서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자판기라는 걸 한번 만들어 본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자판기에 동전을 넣으면 자판기는 제일 먼저 뭘 해야 될까요? 동전부터 넣어야죠. 아니면은 동전을 넣고 나서 뭘 먹을까 고민을 하거나 혹은 제, 내가 충분히 돈을 넣었는지를 체크를 한다거나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자판기 입장에서 자판기 입장에서 예, 예. 메뉴보다 돈이 많은가 적은가 메뉴는- 아니면 현재까지 입력된 금액이 얼마인가 뭐 이런 네. 것들 아닐까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이 동전이 제로된 동전인지 그렇죠. 아니면 가짜 동전인지 그런 것도 판단을 해야 되고 그 서도만 교수님 얘기한 것도 맞는 거죠.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이런 생각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그 생각을 자판기라는 프로그램에 다 주입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고민을 거쳐서 이 프로그램을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많은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 생각에는 약간 어떤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거에 대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발달이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프로그램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딱 만든다고 생각한 대로 만든다고 해서 그거대로 동작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아까 같이 뭐 동전을 넣어도 뭐 굉장히 많은 오류가 있을 수 있겠죠. 이 동전을 넣었는데 이 동전 제대로 된 동전을 넣었는데 인식이 제대로 안 됐거나 동전이 찌그러졌거나 네, 그렇죠. 찌그러진 동전을 넣어서 인식이 안 됐거나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대처를 잘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기가 살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런 대처할 수 있는 능력도 굉장히 발달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코딩을 배움으로써 비전공자들한테는 저는 코딩을 배우는 게 되게 추천을 많이 하는 게 이 코딩을 배우면서 자기가 좀 시간을 많이 들여서 할 수 있는 작업들을 좀 줄여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거든요. 어떤 예가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다른 교양 수업에서 교수님이 어떤 숙제를 냈어요. 그러니까 숙제가 인터넷에 올라온 기사들 중에 가장 디즈니와 관련된 가장 유명한 기사를 찾아서 발표를 해라라고 했을 때 그 가장 많이 언급된 기사를 찾으려면 우선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우선은 네. 기사에 만약에 댓글이 많이 달려 있다거나 네. 혹은 좋아요 개수가 많다거나 네. 혹은 이건 사이트마다 다르겠지만 기사를 읽은 독자의 수가 카운팅되는 기사도 있고 없는 네. 기사도 있기 때문에 좀 애매하지만 만약에 카운팅이 된다면 그 숫자가 뷰 수가 높은 그런 기사를 보면 되겠죠? 네, 맞죠. 그런 거는 그렇게 찾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언급된 디즈니와 관련된 가장 많이 언급된 그 기사들도 찾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일일이 자기가 다 찾아서 검색을 해보고 탐색을 해보고 그 다음에 수집을 해서 그걸 또 다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발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수집하는 과정을 이 코딩을 배움으로써 굉장히 짧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냥 그 스크립트 한 100줄짜리 스크립트 하나만 쓰면은 이렇게 내가 원하는 거를 그 빠르게 찾아서 금방 분석도 할 수 있고 이제 그걸 가지고 바로 발표할 수 있는 그런 그 기능도 금방 빨리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요 세 가지가 제일 좋은 코딩을 배우면서 가장 좋은 이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군요. 추가적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제가 이제 다양한 분들과 일을 되게 많이 해요. 코업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과 일을 할 때도 있고 업체에 계신 분들과 일을 할 때도 있고 혹은 타전공의 교수님들과 일을 할 때도 있고 그런데
전반적으로 일을 같이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프로그래밍을 배운 사람들이 일의 순서를 되게 잘 알아요. 왜냐하면 입력이 뭐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뭐고 우리가 도출해야 되는 결과는 무엇이다. 그러면 이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떤 순서로 일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딱 순식간에 생각하는 능력들이 대부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코딩을 경험해 본 사람들이 일을 조금 더 빨리 처리한다 혹은 조금 더 정확하게 처리한다 라는 느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미국에서도 대부분 운동선수마저도 네, 코딩을 배워야 한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이 수업을 들었을 때 내가 왜 도대체 코딩을 배워야 하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텐데요. 언젠간 여러분들이 꼭 쓰실 날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2019년에 OECD에서 어떤 통계조사를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코딩을 배운 비전공자와 코딩을 배우지 않은 비전공자의 연봉들을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취업을 하고 나서 2년이 지난 이후의 시점을 봤을 때 약 15%에서 30% 정도 코딩을 배운 비전공자가 연봉이 더 높다라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예외가 있는 국가는 딱 하나였어요. 독일. 독일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코딩을 배운 비전공자가 더 연봉이 높았다. 그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일의 처리 순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주어진 문제를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생각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이미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장에서는요 C 언어를 이용한 아주 기초적인 프로그래밍 방법을 학습할 텐데요. 간단하게 키보드를 통해서 값을 입력을 해보고 혹은 화면에 내가 원하는 텍스트들을 출력해보는 아주 간단한 동작들을 해볼 거예요. 이를 위해서는 표준 입출력 함수인 stdio.h라고 하는 헤더 파일을 소스 코드에 포함하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학습을 할 겁니다. stdio.h라고 하는 헤더 파일은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의 약자예요. 한국말로 하면 표준 입력 출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준 입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쓸 때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키보드, 그리고 표준 출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모니터 화면, 이것을 표준 입력과 출력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라이브러리들을 제공해주는 헤더 파일이고, 따라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작성하시는 거의 모든 코드에는 이 헤더 파일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해결해 볼 첫 번째 예제 문제입니다. 자, 화면에 다음과 같이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Hello World라고 하는 이 글자를 화면에 한번 출력해 볼 거예요. 그러면 간단합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1주차 때 테스트 프로그램으로 한번 진행을 해봤으니까 실습을 잘 진행하신 분들은 이거 어떻게 되겠는데? 라고 코드가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분들도 있을 테고요. 그때 실습을 이미 진행했지만 잘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지금 차근차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예제 1번은 지금 보시는 소스 코드와 같이 이렇게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샵 include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포함해라, include라는 뜻이 포함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꺽쇠가로 안에 있는 stdio.h라고 하는 코드를 포함해라, 이 소스 코드에 포함해라 라는 뜻이고요. 여기에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입력 함수들, 출력 함수들이 모두 다 정의되어 있습니다. 자, C 프로그램에서 기본적인 것은 이 바로 메인 함수라는 것이 기본이 되는데요. 프로그램을 실행을 딱 하면 바로 이 메인이 어디에 있나를 찾아보고 그 메인이 위치한 곳으로 바로 가서 프로그램을 동작하게 됩니다. 뭐 자세한 형식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테고요. 기본적으로는 int 메인 가로 열고 닫고 하고 중가로를 이렇게 하고 그 사이에 여러분들이 작성하고자 하는 코드들을 집어넣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에서는 지금 두 줄로 구성되어 있어요. 실제 동작은 두 줄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printf 가로 따옴표 안에 hello world라고 쳤습니다. 이 말은 printf는 print 출력하다, f formated의 약자예요. 즉 화면에 형식을 갖추어서 출력해줘 라는 뜻의 함수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함수를 이용해서 가로 안에 있는 값들을 화면에 출력하게 됩니다.
이때 큰 따옴표를 사용한 것은 문자열, 여러 개의 문자들로 조합된 값들을 화면에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문자열은 큰 따옴표로 이렇게 연결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큰 따옴표 안에 Hello World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바로 화면에 나타나게 되는 글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이 함수 제일 뒤에 보면 이렇게 생긴 세미콜론이라고 부르는 점과 콤마처럼 보이는 이런 기호를 사용을 합니다. 우리는 얘를 세미콜론이라고 부르고요. 이 세미콜론은 한국어에서 마침표 같은 거예요. 그래서 C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문장이 끝날 때마다 이 세미콜론을 반드시 입력해 주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 세미콜론이 입력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실행을 할 때 에러가 발생해서 실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초보자들이 C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바로 이 세미콜론입니다. 반드시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return zero라고 되어 있는데 이 return은 이 메인 함수를 끝내줘라는 뜻의 명령어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나 돌아갈래.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실행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라는 뜻으로 0이라는 값을 반환을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나중에 함수 부분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기본적으로는 int main return zero는 우선 무조건 해야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화면에 Hello World라는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소스 코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질문이 몇 가지 네네. 하나 있는데요. 네. 몇 가지가 하나 있는데 네. 그 보시면 include 뒤에 띄어쓰기가 하나 있고 네. 그다음에 밑에 main이랑 int 사이에도 띄어쓰기가 하나 있어요. 네. 그리고 뭐 저기 return에도 띄어쓰기가 이렇게 하나 있거든요. 네. 그럼 이 띄어쓰기는 뭐 항상 이렇게 띄워줘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사실 네. 신경을 쓰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단 컴퓨터가 실행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는 없어요. 근데 내가 작성한 코드를 나중에 다시 봤을 때 조금 더 편리하게 읽어볼 수 있게 지난 시간에 우리 리더빌리티라는 얘기를 한번 했었어요. 가독성이라는 얘기. 온라인 GDB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자동으로 소스 코드를 보기 쉽게 변경해 준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형식이 바로 이런 형식인 겁니다. 그래서 함수 안에는 얘가 이 함수 안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탭으로 이 앞에 공간을 조금 떨어뜨려주는 이런 형식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얘는 프로그램에 포함되는 코드고 실제 코드는 여기서부터 시작해 라고 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엔터를 쳐서 한 줄 띄워주는 형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지저분하니까 지우고 갈게요. 네. 그래서 여기에 한 줄 띄워주는 거는 코드를 좀 더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탭으로 이렇게 들여 쓴 것은 이게 메인 안에 속해져 있는 문장들입니다 라는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답이 충분했나요? 그러면 int랑 main 사이에 띄어쓰기는 그럼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요 int랑 main은 보통 이제 키워드라고 불리는 일종의 명령어와 같은 언어인데요. 얘네들이 띄어쓰기가 안 되어 있으면 구분을 할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랑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랑 전혀 다른 의미가 될 수도 있는 것처럼 그 띄어쓰기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단어 하나하나마다 반드시 띄어쓰기는 필요합니다. 그러면 printf랑 괄호 사이 같은 경우에는 띄어쓰기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요. 그죠? 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보기 편하게 보기 편하게 해서 하기 위해서 붙여서 쓰는 거죠. 그리고 메인이랑 저 대괄호 사이에도 네. 띄어쓰기 굳이 안 해도 없어도 되죠. 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띄어쓰기를 저기다 안 하지만 많은 분들이 띄어쓰기를 하기에 여기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 건 저 대괄호 자체가 지금 메인 옆에 이렇게 열거가 돼 있는데 저거를 한 칸 엔터를 쳐서 밑에다가 열거를 해도 되거든요. 그렇죠. 다음 줄에 표현을 네, 해도 되죠. 다음 줄에. 네, 그래서 이 형태 자체는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이렇게 좀 수정을 해서 사용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런 기본적인 구조를 지켜서 하는 게 보기 훨씬 편하니까 잘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정리는 전수빈 교수님께서 진행을 해주시죠. 제가 뭐 전장에서 궁금한 것들을 다
질문을 했으니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include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원하는 어떤 외부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stdio라는 표준 입출력 외부 함수들을 부르고 싶을 때 사용하는 게 이제 그 include라는 걸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stdio는 이제 표준 입출력이라고 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표준 입력 출력을 사용하기 위한 어떤 그 외부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밑에 int main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C 언어로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가장 먼저 찾는 함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 항상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작성할 때는 이 main 함수 안에다가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print f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력해주는 함수죠. 출력해주는 함수고, 이제 프린트가 출력이라는 의미고, 그 다음에 f가 이제 포매팅이라는 의미라고 하셨었죠. 그래서 어떤 포맷에 맞춰서 출력을 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고, 요 print f 가로 안에 우리가 따옴표를 이용해가지고 어떤 출력문을 문자를 출력할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return 제로는 이 메인 함수에 대한 어떤 반환값인데, 요거는 이제 그 뒤에 함수 부분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기 때문에 항상 이 메인에는 이 return 제로를 써야 된다. 요거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그 프로그램의 틀은 이런 형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리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인 예제 한 가지를 학습해 봤으니까 이 예제를 직접 응용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1번에 대한 혼자 해보기 문제입니다. 자, 혼자 해보기 문제는 다음과 같이 출력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출력 예를 보시면 Hello World, my name is Infinity Books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존 예제에서는 Hello World만 출력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긴 문장을 출력을 해보는 문제예요. 정 교수님,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되게 쉬운데요. 그 헬로 월드를 배웠으니까 이 전에 배웠던 그 기본 형태에서 프린트문 안에 헬로 월드가 이미 있었잖아요. 그 뒤에다 그냥 My Name is Infinity Books만 넣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처음 배우는 학생들한테는 이 따옴표를 어디다 쳐야 될까 여기에 조금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힌트를 조금만 더 주시죠. 따옴표는 헬로랑 헬로 앞에 하나 붙이고, 그쵸? 그다음에 인피니티 북스 뒤에 따옴표. 하나 그다음에 붙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사실 이렇게 그러면 프린트 F 세미콜론 정답 다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예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예제 아래와 같이 문자 출력 후 줄바꿈을 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자, 이번 문제의 핵심은 줄바꿈이에요. 줄바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흔히 아는 엔터랑 같은 겁니다. 그래서 한 줄 이렇게 입력을 한 다음에 출력을 한 다음에 엔터를 쳐서 다시 앞에 제일 앞으로 가서 다시 출력을 하는 형태, 이것을 우리는 줄바꿈이라고 하고요. 그 줄바꿈이 있는 형태의 문장들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출력 예를 보시면 한국대학교 엔터, 컴퓨터 소프트웨어 학부 엔터, 2108-5017 띄고 이재혁 엔터, 이렇게 출력을 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지 소스 코드를 직접 한번 확인해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include stdio.h는 동일하고요. int main 함수 똑같죠? 지난 예제에서 정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네요. 중괄호를 뒤에 붙이느냐 혹은 아래에 붙이느냐. 여기에 있었죠. 1번 예제에서는 여기에는 여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도 상관없는데 본인의 취향이에요. 이건 정확히 개취의 영역입니다. 개인의 취향. 본인의 취향껏 소스 코드를 꾸미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슬래시가 두 개 나와 있는데 요 나누기 표시, 요거를 슬래시라고 읽고 슬래시 슬래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은 요 슬래시 슬래시가 나오면 프로그램의 동작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요 부분은 전혀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무시하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입력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추후에 주성문 챕터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printf 하고 한국대학교 하고 여기에 이상한 게 있어요. 네. 요걸 우리는 n 혹은 n이라고 읽는데요. 이 혹은 는 한국어 키보드에서는 요렇게 나오기도 해요. 즉 원화를 표시하기 위한 네, 표시로 나오기도 하고 요 슬래시의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혹은 라고 부르는데 요 n 혹은 n 요거는 엔터를 뜻하는 기호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요 기호는 저 위치에 엔터를 출력해 줘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 기호가 내 컴퓨터에서는 백슬래시로 출력이 될 수도 있고 그쵸? 또 다른 사람 컴퓨터에서는 원으로 출력될 수도 있거든요. 그쵸? 예,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둘 중에 하나만 나오면 이제 이 문자 표시니까 네. 그냥 이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백슬래시는 여러분들 키보드에서 대개의 경우에 엔터 위나 엔터 좌측 상단에 주로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키보드를 한번 보시고 엔터 주변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에 키보드에 요렇게 요 세 개 중에 하나로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키보드 내에. 그래서 그걸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줄 하나가 지워져 있는데 여기에는 프린트 F 가로 열고 따옴표 컴퓨터 소프트웨어 학부 따옴표 가로 닫고 세미콜론이 들어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 n이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도 엔터가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프린트 F 다시 큰 따옴표 하고 21085027 띄고 이재혁 n 하면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한국대학교 엔터 컴퓨터 소프트웨어 학부 엔터 21085027 스페이스 이재혁 엔터. 보통 제가 여기서 이렇게 쓰는 게 엔터 표시는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고요. 스페이스는 이런 식이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손으로 썼을 때 이 공백을 잘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손으로 쓸 때에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또 비슷한 예로 요거 같은 경우에 숫자 0이잖아요. 근데 보통 우리가 0을 쓰면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 얘가 소문자 5 혹은 대문자 5랑 헷갈리기 때문에 보통 0은 이렇게 쓰거나 이렇게 씁니다. 손으로 쓸 때. 그러니까 컴퓨터의 코드는 정확하게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손으로 쓴 것을 바탕으로 해서 코드를 옮겨 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정확하게 치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 여러분들 대부분의 학생들이 아마 문제 해결과 컴퓨팅적 사고를 다 학습을 하셨을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알고리즘의 표현 방식으로 자연어라든가 그다음에 순서도 혹은 슈도코드, 의사코드에 대해서 다 학습을 하셨을 테니까 실제로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 때 바로 키보드에서 코드를 입력하기보다는 자연어로 한번 써본다거나 아니면 의사코드로 한번 써본다거나 아니면 순서도를 그려본다거나 한 다음에 그걸 보고 코드를 입력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하게 입력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훈련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과정이 머릿속에서 한 번에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그 머릿속에서 그려진 순서대로 코딩을 하면 돼요. 그렇게 되면 실제 일상생활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일들도 머릿속에서 저 일을 해결하기 위한 순서들이 머릿속에서 떠오르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상당히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난 그런 학생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 소스 코드에 대해서 전수빈 교수님께서 정리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제가 들은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한번 해보면 printf라는 함수 자체는 줄바꿈을 위한 문자가 존재한다. 이 줄바꿈을 위한 문자가 왜 존재하냐 하면 이 printf라는 함수 자체는 어떤 문자열이 끝났을 때 줄바꿈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줄바꿈을 하기 위해서는 이 줄바꿈을 위한 문자, 이 개행 문자를 항상 사용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줄을 띄우고 싶을 때는 이런 그 개행 문자 /n을 여러 번 사용하면 여러 번 엔터를 칠 수 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예제는 아직 나와 있지 않지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이제 들은 것 같습니다, 제가.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혼자 해보기 시간이겠죠? 네. 자, 혼자 해보기는 다음과 같이 출력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출력할 것은 Hello World. 엔터. My name is Infinity Books. 엔터.
Nice to meet you. 엔터. 이렇게 출력을 하면 됩니다. 정 교수님, 네. 이 문제는 어떻게 풀면 될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 문자를 일단 써서 엔터를 쳐야 되기 때문에 한번 프린트문 하나로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아, 방금 전에 프린트문 여러 개로 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하나로 하면 훨씬 편하지 않을까요? 글씨도 조금 칠 수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프린트문 하나로 프린트F문이죠. 프린트F 함수 하나로 따옴표를 쓴 다음에 일단 헬로 월드를 입력을 하고 그 뒤에 개인 개인 문자를 사용을 한 다음에 바로 그 뒤에 my name is infinity books를 또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다시 개인 문자를 넣고 마지막에 nice to meet you라는 문자를 또 입력한 다음에 개인 문자를 넣을까? 네, 넣겠습니다. 넣고 따옴표를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프린트F문을 완성을 하면 프린트F문 하나로 되지 않을까요? 네. 방금 이 내용이 다음 예제 내용이기도 한데 아 그래요? 너무 앞서 나가시는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너무 많은 힌트를 주셔서 네. 학생들이 이 과목 너무 쉬운데 개꿀 막 이럴 것 같아서 네, 좀 걱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예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예제는 2차 시 강의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요. 감사합니다.